했던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볼게요. 결국 극한값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다루는 건데, 극한값이라는 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으면 그게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말을 한 거죠. 극한값을 구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그래프를 가장 우선시했지만, 사실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것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선택한 게 뭐다? 대입이라는 거죠. 대입하면 되더라. 자, 근데 이제 대입을 했을 때 문제가 없으면 그냥 끝내면 돼요. 그 순간 대입을 했더니 나왔네? 그럼 끝. 근데 문제는 일반적으로 이제 끊어져 있는 경우, 또는 이상한 형태 같은 경우에는 대입만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먼저 이상한 형태 애들 중에서 우리가 좀 특별히 많이 나오는 애들을 정리했어요. 뭐냐면 무한대분의 0꼴, 무한대분의 1꼴, 무한대분의 C꼴은 싹 다 0 취급하자라고 말했고요. 0분의 무한대꼴, 0분의 C꼴, 0분의 1꼴은 싹 다 무한대 취급하자라고 말했으며, 무한대에다 뭐 상수를 더하는 경우, 무한대에다가 상수를 곱하는 경우, 무한대랑 무한대를 더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싹 다 그냥 무한대라고 말을 하자라고 말을 해요. 그쵸? 여기까지 말을 했죠. 근데 이제 이것도 아니야. 이게 아닌 형태가 딱 네 가지 있었죠. 뭐냐면 0분의 0, 무한대분의 무한대, 무한대 빼기 무한대, 무한대 곱하기 0은 특별 취급해서 계산을 해주자라고 했어요. 특별 취급해서. 자, 0분의 0꼴은 기본적으로 인수분해 한 다음에 약분을 해서 결국 이제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제거된 거죠. 그러면 대입을 합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차수 비교해서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일반적으로 그냥 계산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무리식을 포함한 경우만 이제 거의 문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리화를 해주고,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의 형태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라는 거고요. 이건 일반적으로 0분의 0꼴이 돼서 되기 때문에 그걸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아까 대입을 했을 때 물론 그래프를 보는 문제면 그래프로 보고요. 그래프로 보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대입을 했을 때 뭐 끊어진 거나 아니면 이상한 형태가 되면은 우리가 그건 따로 취급을 해줘야 되고, 따로 취급해준다는 건 밑에 있는 형태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화 시킬 수 있는 값이 나오는 케이스면 저걸로 끝. 근데 그런 형태가 아닌 네 가지 형태에 대해서 그것마저 그냥 곧바로 알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면 우리가 그걸 변형시켜서 문제되는 상황을 제거해 준 다음에 대입하면 된다라고 하는 게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내용이에요. 자, 이번 시간엔 여기에서 이어서 가는데 미정계수의 결정이라는 거죠. 미정계수의 결정은 별 내용 아니에요. 미정계수 뭔 말이에요? 정해지지 않은 계수를 결정하고 싶다. 맞죠? 그런 이야기야. 흔히 추리, 추론이라고 말하는 아이디어를 많이 차용합니다. 아이디어는 이래요. 어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분의 gx라는 애가 있대. 그게 알파. 이게 존재한다라는 거죠. 알파라고 쓰는 순간 이미 존재하는 거야.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극한값 구하는 건 기본적으로 뭐 하는 거라고? 대입. 근데 fa가 0이래. 이상하지? fa분의 ga가 알파인 거잖아. 그치? 근데 fa가 0이라고. 0분의로 시작하는 건 싹 다 뭐야? 무한대라면, 0분의로 시작하는 건 무한대라면 어떻게 알파가 나와? 이상한데? 0분의래. 0분의 ga인데 어떻게 알파가 나와? 그러려면은 이게 되려면 합리적인 결론이 하나밖에 없다고. 뭐? ga도 0이네. 0분의 0꼴인가 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두 번째로 얘도 알파래. 근데 0이 아니라는 단서를 깔아놨는데 문제에서 뭐래? GA가 0이래요. 이상하다. 분자가 0이면 당연히 0이야. 뭐든지 간에 분자가 0인데 어떻게 0이 아닐 수 있어? 아니 분자가 0이라니까? 근데 0이 아니라고? 분자가 0인데 지금 0이 아니라고? 이상하잖아. 이게 말이 안 된다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 아, 분모도 0이네. 이러한 성질. 우리가 대입해서 0이면 뭐예요? 대입해서 0이다 라는 말은 근을 가진다는 거고, 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문제는 어차피 대입 인수분해 근거계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풉니다. 그쵸? 우리가 보통은 이걸로 인수분해를 유도할 거예요. 이렇게 인수분해를 유도해서 지금 제시되지 않은 애들을 구하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파트의 내용입니다. 개념은 뭐 요거 관련된 문제 세 문제 풀어봅시다. 자, 93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네들을 다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이걸 다 알고 있어서 내가 대입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데 극한값을 구하는데 대입을 했는데 이상한 일이 펼쳐졌다라고 인식을 해야 돼요. 이상한 일이 펼쳐져? 그럼 안 되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내 지식 안에 저기 안에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죠.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2랍니다. 자, 근데 무한대분의 무한대잖아. 그치? 무한대분의 무한대죠? 무한대잖아. x가 무한대로 간다고. 근데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어떻게 2가 나와?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차수 비교해서 뭐라 그랬어요? 차수가 같다. 내가 너무 대충 썼나? 분모 분자 차수 비교하는 거죠. 분자 차수 비교해서 분모와 분자가 차수가 같다면 개수의 비가 극한값이다 라고 말을 했죠. 분모가 더 크다면 0이고요. 분자가 더 크다면 그냥 발산합니다. 그걸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좀 차수 같죠? 1분의 A. A는 2입니다. 이렇게 2가 나왔어요. 자, 그 다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2분의 1이래요. 자, 뭔 말이냐면 얘 분모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이죠. 그럼 분자도, 근데 분모가 0인데 어떻게 2분의 1이 나오냐고. 분모가 0이면 무조건 발산이야. 그러지 않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어. 분자도 0이어야 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아, 그럼 뭐야? 분자도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이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럼 인수분해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갖도록. 그럼 식을 이렇게 변형시킬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부터 이제 실력 차이가 드러나는데 A가 2라는 걸 우리가 이미 알았죠? A가 2라는 거 알았지? 근데 A는 2고 X 플러스 1이 인수로 갔죠? 그럼 인수분해가 이렇게 됩니다. 맞아요? 제곱차항계수 2여야 되고요. X 플러스 1이 있어야 되고요. 상수항 C여야 되죠. 그래요? 한 번에 되죠. 내가 공통수학 1, 2 할 때부터 계속 이야기해서 대수할 때도 이야기고 근 알려주면 그걸로 인수분해 어떻게 할지를 바로 고민해줘야 돼요. 아니면 극물계수 관계를 써먹거나. 인수분해 바로 됐죠. 약분하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요.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2 더하기 C고요. 그게 2분의 1이니까 넘기고 계산하면 C는 2분의 1이 됩니다. 그럼 이제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해야 되는데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x 플러스 1 곱하기 2x 더하기 2분의 1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 전개해서 a, b, c 구한 다음에 더해주면 되겠죠. 맞아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또 제안해보죠.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그냥 x에 1 넣은 거죠. 그래서 2 곱하기 2분의 5가 됩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조금씩 풀이 과정을 줄여버릇하는 게 좋아요. 질문? 그러니까 이미 인수분해를 했는데 약간 더하기보다 곱하기 너희가 좀 더 잘하거든? 그러니까 너희가 2분의 13 곱하기 2분의 12 이런 거는 좀 2분의 13 더하기 3 뭐 이런 거는 실수를 잘 하는데 2분의 13 곱하기 3 이런 거 실수를 좀 덜 해요. 그러니까 통분이라는 과정을 좀 어려워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 나만 그런가? 자, 그래서 어쨌든 그냥 곱하기를 그냥 쓸 수 있다면 그냥 써서 해주는 게 깔끔하다. 굳이 우리가 전개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전개를 안 할 수 있으면 안 해도 좋습니다. 안 할 수 있으면 안 해도 좋다. (96번)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a 여기 루트 ax제곱 플러스 2죠. 이래요. 자, 대입하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잖아요. 그쵸? 적어도 좋아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차수와 개수가 같아야만 합니다. 왜냐면 차수가 다르면 차수 큰 놈 따라가고요. 개수가 다르면 차수가 같자면 개수가 다르면 빼기가 진행돼서 뭐 하나가 남기 때문에 결국은 차수와 개수가 같을 때만 어떤 극한값이 존재하는 경우가 나오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A1이라고 A1이어야만 한다는 거죠. 여기 개수가 1이기 때문에 개수 1이어야 돼요. 개수 1 아니면은 개수 만약 2다 이런 식으로 루트 2다 하면은 빼면은 얘가 더 크잖아.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 가는 거예요. 개수가 뭐 2분의 1이야? 그럼 얘가 더 크잖아. 그럼 그냥 무한대 가는 겁니다. 어차피 차수 따라가요. 근데 우리가 차수를 따라가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무한대 빼기 무한대에서는 차수와 개수를 같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차수와 개수 같으면 빼기 하면 되잖아. 그걸 못하게 하려고 무리식을 가져온 거라고. 그러니까 루트가 있는 이유가 애초에 빼기 못하게 하려는 거니까 차수와 개수는 같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A는 1입니다. 그래서 뭐 A를 구하는 수고는 필요 없고요. 그냥 유리화해주면 돼요. 루트 x제곱 더하기 3x 빼기 a 플러스 루트 x제곱 플러스 2 네, 제곱에서 제곱 빼주면 얘가 되겠죠. 그럼 개수의 b니까 2분의 3이 되고요. 이게 뭐 b가 되겠다. 2ab는 3이라고 쓸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개수에 미지수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찾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101번으로 가봅시다. 101번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좀 어려워요. 자, 극한의 기본은 아까 말했죠. 대입입니다.
대입부터 진행해요. 그래서 대입을 합니다. 그럼 분모가 0이죠. 그쵸? 분모가 0이야. 그래서 분자인 f 마3 빼기 9가 0입니다. 즉 f 마3은 9예요. 이렇게 얻을 수 있죠. 그럼 gx라는 애를 fx 빼기 f 마3이라고 쓴 건 그냥 fx 빼기 9라고 쓰라는 이야기예요. 이때 리미트 x가 마3으로 갈 때 인수분해 미리 할게요.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분의 fx 곱하기 gx는 gx가 얘니까 이렇게 쓰잖아요. 그쵸? 그럼 실제로 얘 0 되죠? 얘 0 되죠? 그쵸? 얘네 둘은 문제인데 얘가 문제가 안 돼요. 이건 대입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어. 문제가 안 되면 그냥 대입하면 돼요. 즉 무슨 말이냐면 얘네 둘은 그냥 써도 돼요. 밑에 꺼내도 됩니다. 마이너스 6분의 9, 마이너스 9예요. 얘랑 얘는 그냥 꺼내도 돼요. 마이너스 6분의 9라고 꺼내도 됩니다. 문제는 얘죠. 자, 얘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걸 극한감 못 구해요. 선생님, 여기 얘랑 똑같이 생긴 거 아니에요? 아니야. 여기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에요. 아닙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이 형태가 4라는 거예요. 이 형태가 아니면 비슷하게 생겼다고 하더라도 4가 아닙니다. 대입해서 9잖아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야. 형태가 다르면 극한값은 달라요. 대표적인 예 두 개만 보여주죠.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x 얼마예요? 1인 건 너무 당연하죠. 대입하면 0분의 0인 거 느껴져요? 맞아? 대입했을 때 0분의 0이지. 자, 2x분의 x면 극한값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대입하면 뭐분의 뭐예요? 0분의 0이죠. 실제로 대입한 값과 극한값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0분의 0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1이 되는 게 아니야. 개수나 아니면 뭐 더하기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fx 빼기 x제곱과 얘는 명확하게 달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말했죠. 등장시켜야 됩니다. 등장시켜야 돼. 이게 메인이에요. 대수할 때도 이야기한 적 있었죠. 우리가 그냥 등장시키는 게 편할 때가 있다. 얘는 등장시켜야만 합니다. 그럼 어떻게 등장시켜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표준형 같은 거 다룰 때 맨날 더하기 빼기 했던 거야. 이렇게 쓰면 되죠. 더하기 빼기 하면 달라지는 거 없잖아. 그쵸? 근데 얘 등장했죠? 얘 얼마야? 4죠. 얘 계산할 수 있어요? 뭐야? 0분의 0꼴이죠. 약분되죠. 그래요?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 때 x 플러스 3분의 fx 빼기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3분의 x 플러스 3 곱하기 x 빼기 3이라서 약분하고 뭐 이거는 그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4 빼기 6 그래서 3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해요. 오케이? 좀 어렵죠? 좀 어렵습니다. 등장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에요. 기본적으로 해서 함부로 억측하는 거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될 때도 있는데 안 될 때도 있어서 되게 주의해야 돼요. 보통 0분의 0꼴은 억측하면 별로 좋지 않고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뭐 괜찮을 때도 꽤 많아요. 자, 다시 앞으로 넘어갈게요. 개념 설명을 좀 해봅시다. 마지막 유형 하나 남았죠? 개념 하나 남았죠? 그거 하고 개념 그거 설명하고 문제 마지막 2개 하면서 함수의 극한 끝내고요. 뭐 이거는 쓸모 없어졌으니까 지우죠.
자, 이어서 우리가 할 내용은 극한의 대소관계예요. 극한의 대소관계. 그러니까 크기 관계가 있다는 거죠. 교재랑 좀 달라요. 교재에 있는 거 옆에 좀 써줘요.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건 원래 여기 핵심 주제는 뭐냐면 fx랑 gx가 크기 관계가 존재한답니다. 모든 x에 대해서. 이때 리미트 x가 뭐 a든 뭐하든 상관없어요. 극한값과 극한값을 비교하면 크기가 유지되는 것뿐만 아니라 등호가 붙을 수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교재는 여기에 등호가 있거든. 교재에는 여기 등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등호가 있을 때 유지되는 게 아니라 등호가 없더라도 생길 수 있어요. 등호가 없더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알았죠? 되게 당연한 이야기 해보죠. 뭐 이렇게 해볼까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2 x분의 2랑 x분의 1 비교하면 얘가 더 크죠? 맞아요? 근데 무한대 값하면 어떻게 돼요? 어차피 둘 다 0되죠. 같아질 수 있다고. 둘이 같을 수 없지만 극한값은 같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같지 않더라도 극한값은 같아질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뭐 원래 등호가 있었으면 당연히 등호 붙겠죠. 그렇죠? 네, 없다고 하더라도 붙을 수 있다라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것도 fx, gx, hx 얘네가 원래 등호가 없었을지라도 만일 이 극한값과 이 극한값은 부등호에 등호가 붙을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만약 리미트 x가 a로 가는 fx와 리미트 x가 a로 가는 hx가 같다면 L로 같다면 리미트 x가 a로 가는 gx 또한 L이 된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hx와 fx 사이에 gx가 있어요. 근데 이 x가 a로 가면서 hx와 fx가 만약 같게 된다면 그 사이에 있는 gx 또한 같은 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fx와 hx가 둘이 만나면 가운데 있는 gx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이걸 이름하여 우리가 다음과 같이 부르기도 합니다. 마치 땅 사이에 있는 햄과 같다라고 해서 이 표현을 여기 리미트 x가 a로 할 때 fx와 리미트 x가 a로 할 때 hx가 l로 같으면 gx가 l이 된다라고 써있죠. 거기 맞아요? 거기가 샌드위치 정리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들어봤다고? 왜 들어봤냐? 그럼 샌드위치 정리 이름답게 둘이 끼어있으면 사이에 있는 것도 끼어있다라는 개념이고요. 비슷한 표현으로 조임 정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영어로 스퀴즈 정리라고 하기도 해요. 스퀴즈가 뭐야? 짜는 거죠. 사이에 짜있다고. 이렇게. 그런 개념입니다. 네, 샌드위치 정리가 가장 흔한 표현이에요. 실제 부등식 들어있는 문제가 많지 않아서 네, 105번 보겠습니다. fx-4x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fx가 4x 플러스 1과 4x 마이너스 1 사이라고 하는 거죠.
이때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분의 fx제곱이라는 애는 얘의 제곱하고 나누기 이거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도 이렇게 된다는 거죠. 4x 플러스 1의 제곱과 4x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잖아요. 그쵸?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뭐만 보면 돼요? 개수 비교하면 되죠. 그래서 개수분의 4의 제곱 얼마? 8. 얘도 8이네? 그러면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얘도 8이 된다 라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110번 보면서 함수 극한 끝내도록 하죠. 그리고 연속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림이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도록 생겼는데 그림을 좀 바꿔주는 게 좋죠.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이 있대요. 지름을 기준으로 끝에 A라는 점이 있는데 중심 O, 반지름, 반대편 지름 B. A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R인 애가 이 원과 만나는 점이 PQ래요. 근데 문제에서 보면은 그 R이 결국은 6까지 가거든? 여기서부터 반지름 6인 거면 여기가 3이라서 6인 거면 여기까지 온다는 거야. 즉 여기가 중심으로 얘를 여기까지 오는 원이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려져야 됩니다. 자, 근데 그림이 조금 오해가 있죠. 그래서 여기 점이 실제로 R이고요. 여기가 P, 여기가 Q 이렇게 해서 Q입니다. 내가 원하는 넓이도 얘의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넓이 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기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저기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가 R이고요. 근데 여기 여기를 어떻게 넓이를 구하냐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요 삼각형 넓이 2개짜리로 구해보려고 합니다. 삼각형 넓이 2개짜리로 구해보려고 하고요. 그러기 위해 높이가 필요한데 높이를 h라고 써야 된다면 sr이라는 건 r 곱하기 h가 됩니다. r 곱하기 h 곱하기 2분의 1이 2개 있으니까 그냥 r h가 되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서 문제는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리미트 r이 6으로 가야 되거든? 근데 지금 h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h를 r로 변환해야 됩니다. h를 r로 변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식을 고민합니다. 그 관계식을 고민하기 위해 쓰는 방법으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게요. 뭐냐면 이 h제곱이라는 건 3의 제곱 빼기 x제곱이자
어, 여기도 R이잖아요. 그쵸? 반지름이라서. R의 제곱 마이너스 3 더하기 X의 제곱 이게 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얘랑 같으니까 9 마이너스 X제곱이 R제곱 마이너스 9 마이너스 6X 빼기 X제곱이랑 같고 지워지면 R제곱 마이너스 18 나누기 6이 X가 됩니다. 끝이 아니라요. H제곱은 3 플러스 X랑 3 마이너스 X를 곱하는 거라 3 플러스 X 하면 6분의 R제곱이고요. 3 마이너스 X 하면 6분의 36 마이너스 R제곱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럼 내가 원하는 SR이라는 건 R 곱하기 저 H제곱에다 루트 취한 거. 즉 루트 6 곱하기 6분의 R제곱 곱하기 6 마이너스 R, 6 플러스 R이 되고요. 그러면은 꺼내면 6분의 R제곱 루트 6 마이너스 R 6 플러스 R이 됩니다. 이제 리미트 R이 6으로 가는 좌극한에 대해서 루트 6 마이너스 R분의 6분의 R제곱 곱하기 루트 6 마이너스 R 6 플러스 R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둘 약분하고요. 6분의 6의 제곱 곱하기 루트 12가 돼서 12 루트 3 이렇게 답이 내려질 거예요. 좀 복잡하죠? 좀 복잡합니다.